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마켓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P는 4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S&P는 4월을 마이너스 4.16%로 마쳤고 작년 10월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5월 달에는 큰 상승으로 시작했죠. S&P는 5월 달에 벌써 1.8%를 상승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트레이더들은 50-day moving average, 50일 이동 평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50일 이동 평균이 한 5,129인데 그들의 말을 따르면 다음 주에 50일 이동 평균을 넘으면 S&P는 곧 새 기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나 못 넘으면 마켓 조정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주식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수익 발표는 없는데요. 그래도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임대하려 여러 집을 구매했는데요. 작년부터 에어비앤비가 만든 주택 거품이 곧 터질 거라는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집을 임대하는데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에어비앤비 수익률이 마켓을 움직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보다 수익률이 에어비앤비 거품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측해 보려고 에어비앤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죠. S&P는 1.26%, 나스닥은 1.99% 상승했습니다. 야후뉴스에 따르면 금요일에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가 예측보다 낮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내릴 확률이 높아져서 마켓이 상승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솔직히 야후 파이낸스 기자는 그날 기자를 쓰긴 써야 되니까 이유를 모르면 마켓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무조건 연준 금리 확률이라 그러니까 믿음성이 있는 분석은 아닌 것 같고 애플이 수익 발표 후 6% 상승했으니까 애플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맞겠죠. 애플은 사상 최대 규모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가 금요일에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지만 그게 새 기술에 크게 투자해야 되는 기술기업의 바른 행동인지는 의견은 다릅니다. 그 새 기술이 AI죠. 최근 많은 기술기업들이 자기네들의 AI 기술 자랑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애플은 비교적으로 AI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익 발표 때는 CEO 팀 쿡은 AI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켓은 말을 좋게 받아들였고 자사주 매입 발표가 혁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애플은 9월에 나올 iOS 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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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통합할 것이라 그러는데 애플이 구글 AI 직원들을 빼가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서 애플이 AI 목표가 그냥 다른 회사들의 AI를 쓸 건지 아니면 작은 애들의 AI를 개발할 건지는 좀 더 봐야지 알겠죠. 미국 실업률은 3.9%로 예측 3.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뒤로 돌아가서 실업률 데이터를 바꾸고 있죠. 실업률 발표될 때마다 이게 현실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실업률 발표와 다른 측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이 7.7%까지 올라가서 미국 경제가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갔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고용에 대해서 특이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미국은 요즘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2019년부터 원주민 고용은 안 자랐고 외국인 고용만 자랐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낮은 실업률과 잘하는 고용을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데 트럼프는 일자리가 누구한테 가냐고 바이든한테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 제일 말이 많았던 뉴스는 엔화에 대해서입니다. 엔화는 달러에 비해 160을 넘자마자 확 떨어졌는데 거의 다 일본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엔화는 160에서 155로 하락했다가 다시 157로 다음날 올라갔고 또 크게 하락해서 주를 152.9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은 일본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재무장관은 다 아는 사실인데 개입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은 안 하고 아직도 관도한 움직임이 있을 때 엔화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네요. 제 생각에 5월 9일에 BOJ가 금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일본의 외환 보유고도 발표되는데 그때 일본 엔화 개입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는 일본 개입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일본은 분명히 미국한테 달러 좀 팔게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개입이 성공하려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먼저 내려갈지 일본의 달러 준비금이 먼저 떨어질지 몇 년 전부터 일본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 투자자들은 엔화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원화도 달러에 비해 많이 올라갔죠. 일본이 달러 팔고 미국 재무부가 자기네들 국채를 살 거라고 발표해서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원화가 상승한 이유가 그것만 뿐인가요? 한 2주 전에 한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국도 개입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누나가 달러 팔 거 있다고 나한테 계속 언제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한국은 무슨 개입을 할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혹시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소식 있나요? 궁금하네요. 하여튼간 160이 일본의 선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다시 160까지 가면 또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이게 하루에 터지는 일은 아니지만 엔화 상황이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